신중년을 아마 멋지게 지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토요 포럼에 참석을 하다 보면은 이 전체 화면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뵈면은 진짜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토요 포럼에 즐겁게 그 참여를 하고 있고요. 모처럼 제가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지금 그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울릉도에 갈 때 찍은 뭐 사진인데요. 나중에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연출하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하여튼 그 상당히 저한테는 그 인생 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에 지금 그 날개짓을 하는 새는 어미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게 뭐 조물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배님일 수도 있고 저를 보호해주는 또 부모님일 수도 있고 공교롭게 여기 지금 그 앉아있는 갈매기 4마리는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우에 어미새에 의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나도 저 어미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에는 이제 생산 쪽 그 식품회사 쪽에서 이제 주로 근무를 30년 동안 해왔고요. 지나간 것보다 현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저 N잡로로서 여러 가지 일을 진짜 즐기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그 전정현 교수님한테 배운 기법입니다. 진실 게임. 저는 한문으로는 이렇게 써요. 배풀장, 도울필, 별규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름을 해석을 해봤어요. 아버님한테 이거 들은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본 건데 별나라에서 온 헬퍼예요. 배풀장에다가 도울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숙명적으로 누구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앞으로의 후반의 인생에서 어떤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5가지 질문 사항 중에 한 가지가 가짜가 있습니다. 한번 퀴즈를 푸는 식으로 해서 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2년 동안 시니어 상담가로 해서 어르신들을 그 부모님하고도 상담을 안 해봤는데 얘기를 거의 안 해봤었죠. 근데 2년간 저는 1000명 정도의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경험을 쌓았고요. 저는 시력이 지금 우측 눈은 거의 실명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ROTC를 지원을 했을 때도 이 부동시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왼쪽 눈이 좋기 때문에 한쪽 눈으로 거의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거시일 수도 있어요. 3번째, 저는 현재 평생 현역으로 팔무작을 하고 있다. 4번째, 다양한 채널의 SNS 활동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이게 죽을 고비를 3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이 5가지 질문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이 아닌 게 있는데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 마이크 켜시고 몇 번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한두 분 말씀해 보시죠. 우리 저 성영길 선생님, 제일 우리 저 연비신데 여기서 몇 번이 가짜인 것 같은가요? 전부 사실이다. 네? 전부 사실이다? 사실이다. 우리 박윤엽 선생님, 이게 한 가지 가짜를 숨겨놨거든요. 예, 지금 전체가 다 사실은 아니고요. 3번째, 네? 1번. 1번 맞아요. 청권했고요. 또 한 분 말씀해 보시죠. 2번이요. 2번? 3번. 2번 사실이에요. 3번. 네, 여기서 지금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저는 지금 팔무작이 아니고 7무작을 하고 있고 8무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피에로가 지금 공을 저글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저 임정란 선생님 혹시 오재미라는 거 하셨을 텐데 오징어 게임에서 오재미는 없더라고요. 오재미를 한 2-3개를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피에로는 또 공을 5개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현재 저 피에로와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공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듯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어떤 그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은 놀이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놀이가 곧 여가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저는 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너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0년 동안 지금 그 지나온 부분에 대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직 지원 라이프 디자이너 표성일 그 대표가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도식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 선생은 지금 칠모작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세대에서 이게 칠모작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응원을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을 하고 끊임없는 선장을 통해서 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팔모작, 구모작에 대한 것들을 작년 올해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융업인지 놀이 전문가라든지 행복 나눔 지도사, 그다음에 이제 웃음 치료사 이런 부분, 노인 어떤 그 어르신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그 도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쪽의 방향을 잡고서 지금 그 팔모작 이후에 로드맵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왜 우리가 평생 현역이 중요한가, 왜 일과 여가가 중요한가를 좀 보겠고요. 그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그죠? 무엇을 준비가 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 근데 세 번째,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는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걸림돌이 많아서 실제로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액션 플랜을 가져가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생을 난생 처음 100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만배나 즐기는 그러한 여가 활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스마트 시니어로 살기, 이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저도 이제 꼰대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꼰대 탈출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여가라는 것들이 어떠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배나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활기찬 여가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꼰대 탈출하기죠. 스마트 시니어로 살기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봤습니다만은 꼰대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저도 잔소리가 많아지고 좀 삐지는 경향이 있다든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음을 저도 갖고 있지만은 특히 중요한 거는 자기 주위에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친구나 지인 중에서 가족 중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그 부정적인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는 뭐 관계를 끊을 수는 없죠. 단지 만나는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인격에서 우리가 이제 뭐 특히 이제 우리 그 토요 프로그램 계신 선생님들은 참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고 그다음에 상당히 그 헌신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그 준비들이 잘 돼 있으신 것 같고, 건강 유지의 뭐 7가지 요소라고 해서 뭐 일반적인 것들을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네 번째, 여기서 이제 3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즐겁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배운다는 거하고 우리가 일하고 놀이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확한 저도 이제 개념을 좀 알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 여가 전문가한테 그 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게 본좌줄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 본좌줄모를 이렇게 좀 이미 아시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계실까요?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래서 이 그 본자줄부라고 하는 부분이 여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그 의미 있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가라고 하는 건 본은 뭐냐면요, 본인이 자원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즐기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꼭 힘들다, 뭐 어렵다, 내가 하기 싫은 이런 건 없었거든요. 제가 자원해서 다 즐기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이 여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꼰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성공의 시대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100세에
임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 인세 3N, 제가 이제 한번 명명을 해본 건데요. N모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2모작, 3모작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요. 고용 노동 시장의 환경 자체가 이제는 다모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노동 시장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퇴직 없는 삶이에요. 죽을 때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말자라고 하는 게 벌써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벌써 오래전부터 어떤 유행하고 있는 노동 시장의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N모작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40대, 50대, 60대, 90대까지 실제 일을 놓지 않고 뭐 준비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개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본자 질무라고 하는 여가의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게 온라인으로 이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차선책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봤습니다. 도생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다 아마 지금 CEO 어떤 그 역량을 다 갖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하고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R&D하고 이거 다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브랜드 하지만은 이름 석자라 하는 그런 그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그 100세 시대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CDP라고 하는 경력 개발의 3요소를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에마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정체성인데요. 2008년도에 제가 이제 그 식품회사를 퇴직했을 때 진짜 자괴감에 빠지더라고요.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 내가 뭐를 해나가야 될지라고 하는 본인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괴로웠었죠. 그런 경험을 선생님도 다 아마 겪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을 때 핵심 키워드로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현 시점에서의 그 후회마이를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도가 아니고 이제는 방향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골을 정해서 실제로는 가야 되는 부분, 이게 이제 경력 개발 요소 쪽에 중요한 한 가지 또 팩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거는 습관화 되든지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 부분에서 맡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그 중장기적인 액션 플랜들을 각 지금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세대가 됐든 그 부분들은 항상 고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직업과 일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히 제가 개념을 이해한 게 2008년도 노사발전재단 한일 코리아 전문가 워크숍을 1박 2일로 했습니다. 거기 제가 어렵게 참여를 해서 이게 이틀간의 요약된 슬라이드예요. 직업은 우리가 잡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게 연봉이다 돈이다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거의 뭐 일모작 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좋아하는 일 개념보다도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왔던 일들 이게 이제 직업인 거거든요. 근데 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의 어떤 직업관, 가치관, 철학,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천직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워크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중년들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은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실제로는 뭐 BTS라든지 뭐 유현진이라든지 이런 연예계 쪽, 스포츠맨 쪽이나 이러한 이 천직 같은 그 직업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게 양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작업보다는 실제로 워크 개념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봅니다. 간단히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고층에서 유리 닦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거 좋아서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개념이 바로 잡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출탁입니다.
같은 출탁인데 요것은 이제 우리가 트리 클라이밍이라고 해서 이게 저 북한산 둘레길을 도는데 웬 부분이 저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게 스포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즐거워서 저 일을 하고 저 일을 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또 일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뭐 스콜레, 오티엄, 리셀레 이렇게 이제 어원이 있습니다. 스콜레는 이제 조용하다, 평화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옵티엄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의도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요가 쪽에 이것은 이제 옵티엄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레저라고 하는 자유로워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리셀레라고 하는 개념에서 레저라고 하는 여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것이 가장 일맥상통한 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가에는 이제 이렇게 진지한 여가와 가벼운 여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가벼운 여가로 이렇게 소위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건 뭐 개인의 취향이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우측에 진지한 여가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 이제 그 생산적이고 주도적인 어떤 시니어 어떤 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진지한 여가 쪽에 오히려 좀 포션이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우리가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생은 한 글자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몇 분 이렇게 마이크를 켜지고 선생님이 지금 인생은 제가 우리 이상문 선생님하고 최근에 온라인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외부 이동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화면으로 대화는 못 나눴습니다만은 이상문 선생님 혹시 그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인생은 키워드로 뭐다라고 이게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생은 뭐다 이렇게. 이상문 선생님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마이크 켜시고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생은 네. 뭐뭐다. 인생은 뭐뭐다. 근데 인생은 근데 인생은 뭐 연극이다 뭐 이렇게 인생은 테니스예요? 저는 테니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상문 선생님하고 이렇게 사석이나 이런 온라인에서 뵈면은 이 테니스 사랑이 보통이 아니죠. 뭐 인생을 바꾼 게 테니스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테니스이다. 예, 좋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게 뭐예요? 롤러코스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롤러코스터는 이게 그 동력이 뭐냐면은 이게 기름이나 뭐 오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입체 에너지거든요. 끌어올려 가지고 그냥 그 운동 에너지로 그냥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 있으면 바닥이 있고 막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인생은 이게 참 그 롤러코스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도 지금 인생 M오작 텔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 성적표를 말씀을 드리면은 하여튼 좋았을 때는 뭐 흔히들 결혼하고 자녀 출생하고 특히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는 아파트 한 채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 인생의 어떤 목표였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저도 최고의 그 좋았던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계속 살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쳤을 때예요. 어느 날 제가 빈소에 갔더니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제 고아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형님 무슨 고아예요? 그랬더니 아니 양가 부모님이 이미 다 이제 오늘로서 이제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고아가 됐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고아인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다음에 이제 아까 3번 죽었다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고였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메스를 안 든 데가 없어요. 눈만 하더라도 한 10여 차례 지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항상 저는 보면은 어떤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제 평소의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웃고 다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로 봐서는 제가 이제 구모작을 지금 준비를 하고 목표가 구모작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마는 1모작, 2모작, 3모작 녹록치가 않았어요. 1모작 같은 경우에 15전 14패 1승입니다. 우리 이희성 대표님은 챔피언도 해보셨지만은 저는 그 1승을 하기 위해서 14번 실패했던 거예요.
그때 2차 오일 쇼크 때죠. 그다음에 이모작 때도 결국은 또 뭐 이전으로 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치열한 그런 또 경쟁을 했었고요. 삼모작의 경우는 한 직장을 농촌진흥청을 들어가기 위해서 3번을 면접을 봤어요. 세 번째 면접을 가니까 그 면접관이 강 선생은 2번 떨어졌는데 또 오셨냐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근데 저는 자꾸만 이 목표를 바꿔서 갔습니다. 처음에 경영에서 떨어지고 세 번째 이제 마케팅 분야에 도전을 해서 어렵게 이제 3번 만에 그 입사를 해서 한 5년이라는 기간을 농진청에서 근무를 했고 그 부분들의 어떤 경험과 전문성이 기반이 돼서 현재 그 농촌중복합의 현장 그 코칭으로 또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모작, 5모작, 6모작, 7모작을 하면서 결국은 준비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어떤 현재의 네트워킹, 인맥 관리, 그다음에 소통. 그래서 여기서 SNS라고 하는 중요성을 저는 그 이 50플러스에 들어와서 많은 부분 깨닫고 접목을 해서 어떤 그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1모작에서 3모작까지는 직무의 전문성과 재능을 가지고 기본적인 탤런트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1모작에서 3모작까지는 직무의 전문성과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해왔다고 봤을 때 4모작, 5모작 우리가 컨설턴트라든지 그다음에 강사라든지 이러한 일들은 직무의 정관성과 어떤 저의 흥미 부분 이 부분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 일들을 좀 수행을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6모작 이제 그 시니어 상담가라든지 앞으로 제가 8모작, 9모작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직무의 전문성보다도 제 흥미 그다음에 제 가치 부분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 탤런트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발굴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은 그러한 재능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분 활용을 해서 앞으로의 그 7모작, 8모작은 일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선배 세대의 어떤 그 이 경력 곡성이라고 하면 평생 직장이죠.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그냥 올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퇴직하면은 그냥 60세가 정년 뭐 거의 이제 평균 수명이니까 이제 쉬다가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어떤 뭐 미래 경력 곡선이 아니고 현재의 어떤 그 이 커리어 곡선은 이렇게 지금 여러 개의 어떤 일을 가지고 해나가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끊임없이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우위, 뭐 선의의 경쟁을 해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실제로는 그 일에 대해 준비하고 임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N 잡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N 잡노가 좀 이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잡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가 좀 있어서 좀 표현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N 워커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제가 얘기하는 평생 현역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과거에는 여러 개의 일을 갖고 있어도 제가 이제 시니어 상담가도 11월 말로 끝났어요. 보람형 일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N-1이 된 거죠. 그러면 제가 계속 2, 3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운 일들이 또 하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또 내년에는 제가 또 N+1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N 잡노의 어떤 그 등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의 그 수의 변화는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가서 이런 그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대, 60대, 80, 90대 이렇게 갔을 때 거꾸로 이제 1, 2, 3, 4로 가는 거예요. 90대에 한 가지 일을 하고 50대에는 건강과 정신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준비를 하고 건강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5개 정도의 일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50대예요. 60대? 지금 저도 뭐 4가지 정도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70대에 가서 3가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0대에 가서는 그야말로 뭐 책을 쓴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돌직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공유를 좀 하고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장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난생 처음이죠. 어느 누구한테 들을 수 없는 본인이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는 난생 처음 100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로드맵을 그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즐거움이라는 건 어떤 낙지자의 개념이 없지는 장기 레이스에서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에너지를 받으면서 남배나 즐기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퇴직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 실무자를 하고 있으니까 벌써 6번 퇴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제일 처음 이제 그 직장을 퇴직했을 때, 진짜 난감했어요. 아무 준비도 없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도 뭐 제가 이제 퇴직 할 예정들한테 가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아마 기회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나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저도 준비 없이 나왔기 때문에 퇴직할 때 상당히 그 두려움도 많았고, 특히 그 자존심이라든가 자괴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빠질 상태였고, 잇몸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치주 질환 수술을 6차례를 받았죠. 근데 임플란트를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치주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동안에 걸쳐서 이 치주 시술을 잇몸을 다 절개해가지고 안에 다 긁어내고 뭐 이도 막 빼내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쓰라린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퇴직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은 실제로 우리가 리타이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타이어를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이제 대기업을 하면서 이제 그 구직 이런 그 컨설턴트나 이런 교육기관에 가서 이런 그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퇴직 별거 아닙니다. 리타이어니까 바람 빠졌으면 바람을 그냥 충진시켜주면 되고, 암호가 심하다 그러면은 타이어를 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 이후로는 퇴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받아들이는 게 긍정적으로 돼 있고요. 저는 은퇴라고 하는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아요. 은퇴는 완전히 뒷방 늙은이거든요. 그래서 제 사전에는 은퇴라는 개념은 없고 퇴직은 하되 항상 준비를 하면은 즐거운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퇴직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찾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러려면은 이게 유연해야 되거든요. 생각도 이미 굳어 있죠. 몸도 굳어 있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도 뭐 사료업체라든가 김치공장에서 제조업체에서 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현장에서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뭐예요? 이 유연성이거든요. 라인의 유연성, 생각의 유연성.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떤 조직의 문화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맥시마이즈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으로 봐서는 이 회복 탄력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가 정점에 이르렀다가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그 탄력 개수가 높고 아주 최저의 바닥을 쳤을 때 준비가 돼 있으면 튀어오르는 그 탄성 개수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마 나름대로 아마 다들 유연하실 거예요. 만약에 유연치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대화를 못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풀어줬죠. 하지만 유연하게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백세를 또 갈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오늘이 이제 공교롭게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억하기도 좋죠. 세터데이 SAT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마일이죠.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가 있듯이 웃으라는 거죠. 표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에서 표정이 온화하고 뭔가는 좀 평화롭다, 균형감을 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웃는 습관이 안 돼 있고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은 얼굴에 그 표정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거울을 보고 미친놈처럼 씩 웃죠. 그럼 이게 뇌는 단순해가지고 그걸 다 기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웃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BMW라고 얘기하듯이 많이 걸어 다닙니다. 전철판이 다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들은 그래서 지금은 뭐 5,000보 이상밖에 못 걷습니다만은 코로나가 풀리면 뭐 10,000보 이상 계속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번째 이제 T가 이제 감사하기예요. 땡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요번에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교육을 받고서는 새롭게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생 현역에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면은 처음엔 이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상 누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현 시점에서 정체감도 중요하고 이 자신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당신 최고야. 예? 상대방을 칭찬하기 전에 우선 자기 자신을 보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그 주위에서 보면은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도 뭐 우리 그 선생님들 그 경험과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보석과 같은 그 무형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다듬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은 뭔가는 새로운 일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제가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그냥 쓰레기통이나 서랍 안에 넣지 말고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리디자인하면은 어떤 그 일이 연결이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도전이죠. 여기 이제 포기를 하지 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데, 저는 이제 김치 공장에서 뭐 배추 포기를 뭐 수없이 봐왔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그래서 제 사전에는 또 포기가 없죠. 포기를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느 중학교 2학년 제가 이제 그 어학 시험인가요? 50대 초반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중학교 2학년 교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푼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은 폭이란 배추를 셀 때만 세는 단위이다. 이게 그 뿐이에요. 그래서 야, 이반의 그 담임 선생님이 아주 그 저 학생들한테 그 도전 의식을 심어주고 있네라고 하는 그런 그좀 쿠폰 중에 그렇게 쿠폰을 쓰는 그런 인상적인 쿠폰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배나라고 하는 오늘 이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배나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만나자, 배우자, 나누자 이런 생활을 쭉 해오기 있기 때문에 일단 뛰쳐나가야죠. 삼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제 삼식이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여건이 돼서 핀잔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뛰쳐나가야 되죠. 그래서 만배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날 회, 배울학, 나눌 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친근한 우리 선생님들 모습이 다 보입니다. 진짜 한 분 하면 진짜 보석과 같은 분들이세요. 많은 그 영광과 자극과 어떤 그 동기부여를 제가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가운데 사진은 노사발전재단에서 그 교직이나 의사, 간호원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 중에 혹시 강사로 나서실 분들 계세요? 해가지고는 선발을 해서 이제 교육을 해서 하는 그 모임인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맨 우측 사진은 우리 스마트 라이프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들어오신 선생님들 중에 남정님 배우가 계시죠? 거꾸로 하면 임정남 선생님 본인 소개하실 때 여기 남정남 선생님이 앉아 계세요. 그때 이 스마트 라이프라고 하는 SNS 과정을 그때 2019년도 3월부터 6월, 5월까지 하셨죠. 그 당시에 김홍년 선생님하고 김한길 선생님이 보조 강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감명을 받은 거는 두 강사인 우리 임명란 선생님도 진짜 그 성의 있게 잘 가르쳐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 강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이렇게 그 다가와서 가르쳐 주시는 걸 보고 야, 이건 색다른 경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보조 강사라고 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당시에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행복 사진책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 모임들을 하고 계시죠. 조창섭 회장님도 지금 오늘 들어와 계십니다만은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진 한 5만 장을 정리를 해서 280장을 추렸죠. 그래서 요 책이 지금 제가 쓴 행복 사진책 책인데요. 이걸 하면서 정리정돈하고 지금 자서전을 쓰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정리가 된 그 자료 추적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50+ 컨설턴트라든지 지금 시니어 상담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그 전직 상담 마스터 과정이라는 것들을 내일 배운 카드라는 것을 받아서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을 좀 쌓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울진에서 근무했을 때 우리가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고 하는 금강송이 있습니다. 금강송을 보러 주말이면은 뭐 산으로 계속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요. 나무를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이 죽어 천년이라고 하는 나무를 목표를 보고서 나무 공예를 50+ 도심권에서 8층에서 한 6주인가요? 제가 만들었던 작품인데
좀 뭐 돌짝이지만은 한 나름대로는 좀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그런 그 학습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누자라고 하는 부분은 뭐 책을 쓰고 이렇게 이제 제가 수기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실제로는 나눔의 어떤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뭐 지금 또 전제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또 금방 까먹더라고요. 그것도 가서 또 물어봐야죠. 우리 또 임정란 선생님한테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또 모르면 또 물어봐서 또 책을 계속 또 쓸 기회가 되면 써 나가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대면이라든지 온라인 쪽에 강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많은 그 횟수는 아닙니다만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가서 이렇게 제 얘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경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평소에 인맥 관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끊임없는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청년 후계농 마케팅이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이게 계속 연락을 하고 이렇게 모임에 참석을 하니까 그런 일자리들이 정보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 인맥 관리나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현장에서 느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받았던 교육 중에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고 감명 깊었던 교육이어서 한번 그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행복 나눔 125 지도자라고 해서 14기로 이번에 수료를 했고요. 125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연찮게 제가 세종대왕을 만났습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를 혹시 좀 기억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세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사자성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사자성어도 있었나? 생생지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세종대왕이 가장 자주 썼던 그런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손에서 일을 놓지 말아라라고 하는 김영석 교수의 어떤 그 인생 철학하고도 같은 맥락을 하고 저도 이거를 보기 전에는 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끊임없이 찾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요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미 600년 전에 이거를 간파를 하시고 국민들한테 국가 운영을 해나가신 거예요. 국가 경영 비전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나 밑에 강요들에 의해서 이제 이 비전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에도 이게 통하더라고요. 국방우선, 안정된 직업, 화목한 가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특히 저는 관심적 있는 부분이 안정된 직업이라고 하는 거죠. 양질의 직업 이게 이제 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고 관련 부서에서도 이걸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리더십인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세종은 칭찬을 잘했던 분이고 소통을 잘했다는 분이에요. 32년 즉위 기간 동안에 1898회에 국소 토론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교감이 됐겠어요. 그다음에 나눔 정신. 여기 이제 애빈 사상이라 그래서 그야말로 최고의 복지 정책을 구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관비라고 하는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비들한테도 임산부한테 100일의 출산을 휴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임산부를 가진 출산 1개월 되는 남편한테도 30일을 휴가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복지 정책을 피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세종대왕이 농업이 이제 어떤 그 직업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실제로 텃밭에서 궁궐 안에 텃밭에 직접 그 똥찌개를 찌고 실제로는 그 농사를 갖다 재배하고 어떤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또 우리 그 최초의 농업 계통의 그 좋은 그 저서를 갖다가 또 집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 현재 우리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 세종대왕의 이러한 그 철학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125라고 하는 게 하루에 한 번 좋은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2번 좋은 책을 자기가 골라서 읽고 그다음에 하루에 오감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가 이게 의학적으로 어떠한 그 생리적으로 좋은가라고 하는 거를 뇌파 검사를 해본 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그 사진이 감사를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외 혈류량을 갖다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방사선 단층 촬영을 했다고 하는 모습인데 혈류량이 상당히 우측에 보다도 분노나 화를 냈을 때보다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혈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멘탈이라든가 건강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심리의 자본을 활성화시키고 행복으로 가고 어떤 그 더 좋은 성과를 이룬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식적인 노력의 훈련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임팩트를 가지고 생활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속의 습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감사를 쓰고 여기 감사 미소라고 돼 있잖아요. 상당히 멋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당신은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걸 계속 말하라고 하는 거죠. 표현도 하고. 그래서 감사 편지, 감사 문자, 감사 카드 해서 이거는 뭐 학교나 군부대나 일반 그 기업체에서도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감사 나누기 캠페인들을 이미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뭐 당형 감사와 상황 감사와 자기 감사, 목적 감사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형 감사에서는 감사는 디딤돌이다. 항상 그 당연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디딤돌을 디딤돌로 인해서 걸림돌을 그냥 날려보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황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다. 저는 우측눈이 실제로는 좀 실명 상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행히 좌측눈이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감사합니다. 자기 신뢰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무한 믿음을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라는 거죠. 목적 감사죠. 미리 앞에 다가올 예상되는 그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해요. 감사 행복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happiness is loving what you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당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즐겨 쓰고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하는 제가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9월 7일부터 이제 12월 15일까지 백감사를 지금 실천하고 있고요. 현재 5감사를 쓰는 것들을 지금 이제 SNS를 통해서 지금 그 이런 그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쪽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과 뭐 이런 그 저게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만 보람이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뭐 인생의 행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성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아무 데도 없죠. 사방을 둘러봐도. 근데 이 가운데 한자를 띄면은 이게 now here라고 되잖아요. 바로 지금 현재에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현장에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만나고 이게 접촉하고 하는 부분, 이런 그 현장주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끊임없이 준비하는 거죠. 준비. 그래서 실제로는 이 준비를 해오고 뭐가 돼 있을 때 우연히 기회로 다가왔을 걸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뒷모습이 아름다운 100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디자인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터 드러커가 얘기는 한 것처럼 이제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실제로는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우리가 죽어감이라고 우리 진재근 선생님 계십니다마는 죽어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금 궁차가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칠라호텔 쪽에 있는 그 동상을 보고 찍은 건데요. 이게 타켓을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세월의 덧없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인생을 커리어 로드맵을 남북 캠퍼스에서 그 코칭 그 수업을 받을 때 그 윤영동 코치가 아마 이걸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그려본 건데 세대별로 이러한 그 명령과 역량과 가치를 가지고 이런 그 로드맵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근데 이 부분은 뭐 업데이트가 돼 나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이나 저나 10년 후의 모습을 또 그려볼 거 아니에요. 10년 전의 모습을 그려보면은 많은 부분 저도 이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의 내 모습은 70대 중반의 내 모습은 어떤 것이냐고 봤을 때는 그거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다고 봐요. 지금 누구와 만나고 어떻게 인맥 관리를 하고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의 모습은 우리 선생님들이 바라는 모습대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관점은 끊임없는 그 목표와 시간 관리를 통해서 어떤 그 인생 설계를 해 나가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실행을 해 나가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좀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강의 쭉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탈출하기, 그다음에 이제 3요소를 말씀을 드렸죠. Who, Where, How. 그다음에 일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SAT, 생활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의식적인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평생 현역의 어떤 3가지 관점, 그리고 감사에 대한 얘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왔고 저도 혹시 그 도움이 된다면은 누군가는 특히 이제 취약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뭔가는 그분의 어떤 인생의 결을 다듬어 드리는 그런 헬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어떤 평생 현역으로서 멋진 그 브라보 인생을 펼치시길 응원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